내 말만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나요? 네, 오늘은 똘스 8회입니다. 똘스 진행자, 네, 박종지입니다. 그리고 하태경.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네, 1등 출연자. 자, 그다음에 특등 출연자 우리 장진영. 안녕하세요, 장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3명으로 출발해요. 네, 이현주 의원이 조금 늦죠? 3명이. 네. 네. 아무런 기획안도 없이 무작정 나와서 아무 말 대잔치하다가 그래도 뭐 대충 주제는 뭐 갖고 왔습니다.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송파을 미투. 송파을 미투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현주 의원이 온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안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송파을. 이현주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시작합니다. 그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아요. 정확히 이제 90일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3개월입니다. 이제 수능으로 치면 100일 남은 100일 작전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치권은 아직도 여유가 있는 듯해요. 그죠? 공천심사위원회도 아직 구성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은 여러 가지의 그 핵심 관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나오느냐 마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게 핵심이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네. 또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 아, 유승민 대표는 뭐 의원직을 그만두고 그래도 어딜 나올 거냐 말 거냐. 예, 지난주에 그 지역위원장들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유승민 대표도 출마해야 된다. 어디든지 라는 나가야 목소리가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죠.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우리가 생각보다 낮잖아요. 네. 낮기 때문에 이건 다 사실 우리 당원분들, 지지자분들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건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근데 뭐 어쨌든 선거 관련해서는 가장 센 후보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게 특히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은 나오는 게 대선까지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다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하태경 의원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센 후보인데 제가 볼 때. 나오면 대선 후보 되죠. 그죠? 나오면은 본인은 왜 빼려고 그래? 이게 나오면 대선 후보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나오면은 대선에서 아예 영구적으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급 차이가 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아니 하태경 의원은 제 동지이기 때문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게 나를 대표로 만들어 주고 했으면은 네. 사실 이 급이 달라요. 네. 급이 다르고 그래서 이건 사실 좀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지지율이 반토막 났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지지율보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이제 잘 분석을 해야 치유체육도 나오는 거예요. 처방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딱 안 대표가 이제 그 전면에서 사라지면서 안 대표만큼의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지도부의 그림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림과 지금 지도부의 그림이 그만큼 차이가 났다. 사람들은 안 대표 계속 얘기했잖아요. 젊고 매력적인 당을 만들겠다. 네. 근데 지금 지도부가 과연 젊고 매력적인 지도부의 모습이냐. 네? 지도부가 문제가 있다. 또, 지도부 네. 구성에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면면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요. 네. 행보도 그렇고요. 젊고 매력적인 행보를 하고 있느냐. 뭐가 있느냐 대체. 지금 그 안에서 뭐 자기 사람 꼽기, 자리 다툼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만 지금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니 지지율이 이렇게 됐다. 저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파라고 할까요? 개파라고 할까요? 그걸 자꾸 따지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처음이니까. 그건 뭐 밑바닥에서는 사실 뭐 사람들의 정치적 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저희 지도부가 화학적으로 융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 저희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제 노선은 박주선 그리고 당 살림을 당내 안사람으로 책임지고. 그리고 얼굴은 이제 유승민, 안철수를 내세워야 된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다 동의를 하세요. 동의가 된 거예요? 노선은 박주선? 이게 노선 박주선까지는 100%는 아니고 뭐든지 100%는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다수 그래요? 의원들이 그리 가야 된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지방선거에 유승민, 안철수 동시 출격 이 이야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사실 그저께 인천시장 후보 지금 관심이 있는 문병호 네. 전 의원도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장 후보 출마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15%도 안 나온다. 그래서 유안 같이 동시 출격해서 그렇죠. 분위기를 띄워야 그렇죠. 지금 우르르 나온다.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뜨면 거기가 이제 1순위잖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2순위인데 예. 제 급에서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불나방이 아니라 당이 정말 커지는 방향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 어느 지역이냐, 어느 지역이냐. 그래서 이제 안철수 서울시장 조기 등판론하고 네.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역을 정하게 되면 뭐 유안이 서울에서 경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 경선하면 경선에서 떨어진 그건 사람이 에너지 끝인데, 낭비죠. 그러니까 미리 지역을 조율해서, 근데 이제 지역을 어디로 할 거냐는 거는 좀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여론조사도 해보고, 비공개로 여론조사도 해보고, 또 이제 서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단계적으로 지역은 나중에 하자. 뒤로 밀고 일단은 출마 선언하자. 일단 동시 출마 선언으로 의견을 모아 나가는. 저는 그걸로도 충분한 그렇죠, 효과가 있을 먼저다.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이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승민 대표가 그러면 대구 나간다. 네, 유승민 대표의 대구 아니 뭐 안 아니면 대표가 부산, 서울 그렇죠. 나가면은 당연히 유승민 대표는 대구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다른 근데 옵션도 있잖아요. 다른 옵션은 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는. 네. 그럼 딱 있는 거예요. 유는 서울 아니면 대구 둘 중에 하나예요. 경기는 없어요? 경기는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있을까요? 경기는 서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울이나 아니죠. 경기나 서울은 좀 상징적인 게 상징적인 게 있죠. 경기가 더 많은데 인구가 아니 인구는 많지만 이 도지사와 광역시장은 좀 많이 다른데다가 서울시장은 상징적인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경기도지사는 옵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옵션은 그건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유는 서울 대구 둘 중에 하나고 안은 서울 부산 대구 세 개예요. 선택지가. 선택지가. 왜냐하면 부산은 지역 연고가 있고 부산 사람이고 대구는 그 왜 대구냐? 네. 왜 대구냐? 이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그 안 대표가 전혀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그럴 수 대구는. 있죠. 일단 이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 대구는 한국당의 본거지잖아요. 한국당의 본거지에 들어가서 거기를 완전히 몰락시키겠다는. 아유 그러면은 아예 광주가 낫죠. 민주당의 본거지 광주가 낫죠. 지금 우리의 타겟은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우리의 목표는 한국당이니까. 여당 견제, 야당 교체거든요. 특히 민주당과 경쟁에서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바른미래당이냐 한국당이냐 이 경쟁이에요. 그러면 한국당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남권 진출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유는 왜 안 되냐? 유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오래된 인물이잖아요. 유가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오래됐죠. 오래된 인물이죠. 그러니까 딱 고정층이 있는 거예요. 새로움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요즘 호남에서 별로 안 좋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딱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배신한 사람.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박근혜를 배신한 사람. 한국당을 배신한 사람. 이 층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속마음을 그냥 얘기하세요. 그러면 유승민 대표가 서울 등판을 하고 안철수 대표가 부산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생각입니까?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구 미시는 것 같은데. 조합이 안철수 나와. 대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지금 딱 솔직히 설정을 하면 안 되고 조합이 하태경 최고위원이 안철수 바라보는 서울이면 유승민 못 나옵니다.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럼 안철수 단독 출마가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유승민 서울이면 안철수 부산 조합 혹은 안철수 대구 조합. 그러니까 유 서울 안 대구 혹은 유 서울 부산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서울 말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도 않겠지만 나가라 그러면 부산이 더 편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예, 부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시장 선거 때만 되면 조금 자존심 상해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산이 우리나라의 2위의 도시인데 자존심도 굉장히 센데 후보들은 이게 서울시장 후보급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서울시장은 대선 후보급들이 막 나가는데 네. 부산시장 후보는 대선 후보급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만 나왔다 여태까지. 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만약에 대선 후보급, 이게 안철수 대표 같은 그런 후보가 나오면 뽑아주겠다. 달리 볼 거란 얘기죠. 자기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부산의 자존심 이 예.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설득력 있던데요. 자, 그러면 우리 장진영 우리 최고는 네. 어떻게 조합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유승민, 본인의 생각을 안철수 두 분이 서울 경기를 나눠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경기. 네, 여기는 어떤 명분이 있냐면 우리가 당을 이제 합당을 할 때 이제 수도권에서 지지받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우리가 기치를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서 가장 센 후보들 두 분이 나가서 거기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이 바람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람은 어디서 불 수밖에 없냐면 수도권에서 불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영호남으로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유승민, 안철수가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필요 제가 있다. 동의 못하는 것은 네. 수도권 바람이 불면 딱 충청권까지만 내려가고 그다음에 안 내려갑니다. 아, 그래요? 안 내려갑니다. 영남, 근데, 호남 전혀 안 내려가고. 제가 이제 잠깐 여기서 덧붙이면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서열을 서울 경기도지사 이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인천시장 보는데 서열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번이 서울시장이고요. 2번이 부산시장입니다. 3번이 인천시장. 정치적 무게감에서. 네. 경기도지사는 사실 5위, 6위 물론 그건 수도권에 누가 정한 있지만 서열이에요? 아니, 저는 잘 이건 무슨 아니, 인천시장이 정한 게 경기지사가 아니라 아니니까요. 비교가 안 돼요. 부산시장이나 인천시장에 비해서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그건 맞아요. 도지사와 군수는 그래요? 다른 네, 개념이고 이게 구청장과 시장은 다른 도하고 거예요. 시의 차이는 네, 완전 법이 이겁니다. 달라요. 네. 예산이 도는 바로 도를 군수합니다. 통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앙에서 바로 군으로 갑니다. 군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시장보다도 훨씬 작아요. 훨씬 작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성남시가 그렇게 이슈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산이 그리 내려가는 거예요, 시로. 근데 구에서는 이슈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부산시는 시장의 권한이 지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홍준표 같은 사람이 경남도에 있으니까 이슈를 만들어내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 근데 만들어낼 수가 국민들은 그 조금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기지사는 이거는 이제 내 기자 입장에서 네, 이제 네. 법을 가지고 얘기해요. 지자체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창원시장 그런 안상수 부분이 있군요. 시장이 도지사한테 얼마든지 대들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거고 성남시장 이재명이가 남경필 지사한테 맞짱을 뜰 수 그렇죠. 있어요. 가능하죠. 그러나 인천시의 구청장이요 인천시장하고 맞짱 못 떠요. 그런 건 못 본 것 그 같아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시장과 구청장의 이 관계하고 군수하고 도지사 관계는 좀 달라요. 20억 미만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구청장은 힘이 없어요. 근데 국회 들어올 준비가 다 돼 있네. 그러네. 네. 확실히 이게 네, 이거 아는 사람 준비된 별로 안 후보네. 있는데. 준비된 후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해남 군수하죠. 강남 구청장보다. 맞아요. 그게 훨씬 아니, 현명한 구청장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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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서울 경기 양축에 한 가지 이제 이론이 있다면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 영남축 두 축을 생각해야 전국적인 바람이 일어나고 이 바람이 불면 그 다음에 호남에도 우리가 축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게 제주지사 원지사가 지금 우리 사람이에요. 여전히 바른미래당 분인데 원지사를 붙들어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서울시장 출마시키는 거죠. 이건 또 상상력이 너무 간 건데 아무튼 그거는 유안 원이 같이 스크럼을 짜면 원이 안 나가죠. 못 나가죠. 왜냐하면 바른 미래로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비슷비슷한 연배잖아요. 또 연배도 비슷. 그러면 제가 이런 건 뭐- 어떻게 해요? 원희룡 서울시장, 부산 안철수, 대구 유승민 이러면 안 됩니까? 제주 유승민? 제주는 제가 나갈게. 그러면 장준영이 나가든가. 제주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튼 무시가 아니에요. 장준영 최고를 무시하는 겁니까? 제가 근데 그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상상력을 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외가가 다 제주도라서. 허를 찌르는 전략을 쓸 필요가 있어요. 네. 바른 미래당은. 저는 그 허를 찌르는 전략이 진짜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후보들 물론 안철수, 유승민 정말 중요하죠. 큰 자산이죠. 이분들이 열심히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당이 안철수, 유승민 두 분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바람도 안 일어날 거라고 또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새로운 후보, 우리 당의 후보 공천 기준은 이렇다라는 것을 정치권에다가 이렇게 신선하게 국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후보들이 너무 빡빡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사람들로만 또 너무 넘치니까 자한당이야 뭐 원래 뭐 빼놓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바람을 제시할 수 있는 거는 바른미래당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미래당의 후보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별로 없어요. 지지율이 저 있잖아요, 저 새로운 사람. 저를 빼고 젊어요? 젊죠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박종진 앵커 정도면 같은 없죠. 분들만 쭉 있어도 좋은데 이제 지자체 선거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지자체 선거에서 그런 젊은 그룹들, 30, 40 그룹들이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을 보면 얼마 전에 그 이태리의 오송운동이 일당이 됐잖아요. 이태리에서. 네. 거기 대표가 31살이에요. 오스트리아 총리가 31살이에요. 프랑스도 그렇잖아요. 프랑스는 37살이죠. 북한의 김정은이 수령도 30. 거기도 그렇죠. 그다음에 야. 벨기에, 노르웨이, 걔는 뭐 특히 예외적인 벨기에, 거고. 뉴질랜드 이런 데가 총리들이 전부 30대예요. 우리보다 다 잘 사는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장 후보를 보면 60대 전후예요. 60대 전후. 다른 나라는 국가의 총리를 30대가 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60대 전 63세. 네, 더 63세. 더 넘죠. 어느새 나이가 그렇게 그다음에 되면 민주당의 박씨. 박영선 후보가 58세. 네. 제일 젊다고 하는 우상호 후보가 56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50대도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자. 50대. 아직 40대잖아요, 40대. 이제 몇 달 남았어, 몇 달. 이제 40대잖아요. 왜 남았어, 그래? 그래도. 나를 겨냥한 것 같아요. 4개월, 3개월 차이 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30대, 40대 후보들이 광역 단체장에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왜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아, 다 좋은데요. 그래서 근데 그래야 된다니까요. 3, 우리가- 40대가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 영향을 그동안 외국처럼 쭉 키워오는 분위기가 됐냐? 그거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체가 하고 싶은 물음표를 이야기는 찍고 싶습니다. 3, 40대 이제 지난번에 사실 토론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 사회 디자인 연구소하고 연구소 미래하고 이제 같이 토론했는데 거기서 발제한 그 원외위원장 한 분이 비례대표 출경론. 그러니까 유안 1차 1순위 그다음에 2순위로 비례대표 출경론.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가지고 네.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일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기 전에 우리가 비례대표 명단을 쭉 쫙 봤지. 봤으니까. 봐서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비례대표가 지방선거에 뛰면 다음번 선거에 또 비례를 줄 수도 있다. 당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당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2년만 하고 음. 나갔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자신이 있어서 다음번에 지역구로 나간다고 하면 그럼 무조건 전략공천 미리 보장해 주는 거지.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미리 보장해 주는 거지. 그럼 근데- 나 같으면 나가겠다. 비례. 그렇지. 그러면 무조건 나가죠. 밑져도 운전인데 나가죠. 아니면 그러니까 요번에 2년 다음에 또 비례 2년 2년 보장. 보장. 어쨌든 보장해 주는 거 아니야. 나 같으면 무조건 이렇게 나가죠. 보장해 주자는 거죠. 이렇게 보장해주면 무조건 재선인데요. 그러니까요. 초선 비례하고 재선. 그럼 비례가 비례 재선이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비례는 재산에도 불법 아니거든. 네. 우리 당원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야 비례대표 나가면 우리 배지 하나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비례대표는 사퇴하고 나가도 그 다음 사람이 승계하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의 전체 의원 그렇죠. 숫자는 유지가 의원 된다. 숫자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지금 우리 당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비례대표는 사실은 뭐 본인의 뛰어난 역량도 있겠지만 당에서 준 혜택으로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어려웠으니 내가 이번에는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당에서 그분은 정말 스타가 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안철수, 유승민 둘 다 출격해야 된다. 딩동댕 저는 OX로 예, 해주세요. 우리가 찬성. 한국당 찬성? 압도하기 위해서는 찬성. 오. 그럼 예, 유승민 필수 대표가 조건입니다. 희생해야 되네. 무조건 안철수 대표는 지금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안철수 아이고, 대표도 왜 희생- 서울시장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희생일 수 있는 게 만에 하나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희생이란 두분다 말을 희생이라고 쓰지 생각합니다. 말아야 된다라고 어떤 분이 지적하던데 네. 희생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도전이라고 해야지 도전. 도전. 네. 되실 수 있어요. 네. 바람 일으키면. 네, 본인들은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도전. 하여튼 둘 다 출격하는 게 맞다. 네. 우리 당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은 천천히 생각해 보자. 네, 지역은 그 다음에 고민하자. 그렇죠. 뽑기나 이거 뭐 줄타기 이런 건 뭡니까? 아니 그건 여론조사도 해보고 딱 하면 답 나와요. 사다리 같은 거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사다리 하면 불만이 없잖아요. 그죠?
박종진 앵커까지 넣어서 사다리 하세요. 그러면. 사다리. 아니 그냥 사다리 시장 출마하지 그냥 시장. 사다리. 네. 네, 웃자고. 아 그리고 비례 얘기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예. 그래서 비례 중에 저희들이 젊은 분을 좀 찾아봤어요. 네, 젊은 분을. 맞아요. 최입에 오늘 이야기 합시다 그냥 네. 이런 네. 가능하면. 최입에 좋잖아요. 최입에 그다음에 김수민. 김수민. 아니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디로 가는 어느 구청장이 네. 아니면 시장에 뭐예요? 어디로? 고향이 어디더라? 김수민 의원은 청주가 청주고. 고향이에요. 그럼 청주시장 가야 되겠네요. 최입에 충북도지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10년간. 청주시장 네. 좋죠. 최입에도 자기 고향에 던지고 그래서 2년 뒤에 자기가 지역구 원하면 지역구 전략공천 비례 한 번 더 원하면 또 2년 보장. 아마 지역구 전략공천을 원할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례대표. 아니 근데- 뭐 다음 총선에는 바른미래당이 이제 그렇죠. 굉장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똘똘 뭉쳐야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국민의당 그러니까. 출신, 뭐 바른정당 출신 따지면 안 돼요. 그 최입의 김수민 또 있습니까? 이현주 있지 30대. 않습니까? 이현주는 이제 비례가 아니, 이현주는 아니니까. 비례가 아니고 아, 지역구 젊잖아요. 아, 저는 이현주 의원도 근데 어쨌든 비례대표 지역구는 의원직이 상실되면 숫자가 줄어드니까. 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비례대표 그럼 이현주 의원은 또 누가 빼주고. 있나요? 이태규 의원. 이태규는 상대적 점죠. 예. 점죠. 이태규 의원도 근데 그분은 전략기획 세워야 되니까 그분 나가라 그러면 전략기획 어쨌든 그 장진영이가 세워야 한번 돼. 출마가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예. 근데 이게 출마가. 비례가 4년 뒤에 지역구에 입성하는 게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 왜 그래요? 새누리당 있을 때 네, 비례가 봤는데 지역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일단 비례가 지역구에 공천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례는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서 또 혜택 지역구에 주기가. 전략공천 주기가 어렵거든.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역구 내려가면 그 듣보잡이에요. 몰라요. 그렇죠. 그럼 지역구에서 땅을 갈고 닦던 사람들한테 무조건 경선에서 지지. 그렇죠. 경선 통과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당세가 좋은 지역은 당세가 안 좋은 지역은 공천을 받는데 그 반대당한테 떨어지죠. 네. 그래서 한 명도 안 됐어요. 지난번 맞아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비례대표 의원이들이 그 정치를 계속할 정치인이라 그러면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 같아요. 네. 아, 자기가 정치인으로 될 수 있는 진짜 정치인. 이번에 또 과감하게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계산하지 마시고 근데 너무 당을 좋다. 위해서. 이건 너무 좋다. 네, 당을 비례대표가 위해서. 누구든지 나가면 네. 다음에 지역구 우선 공천 내지 비례대표 2년 보장. 2년 보장. 응. 이거는 우리 당의 좋네. 정책으로 합시다. 네. 그건 너무 근데 굿 아이디어다. 아 좋네요. 이거 통과. 나도 박수는 치겠는데 그때 당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아니 있어요. 무조건 아 통과. 이거는 누가 당 대표든 이건 공직을 해줘야 돼 공직. 네, 공직을 그럼 누가 합니까? 우리 공직까지 셋이 해줘야지. 똘스에서 아, 지도부 우리도 알겠습니다. 해주면 되고. 네. 진짜 하시죠 우리 뭐 그렇게. 지도부도 이거는 아닌데 반드시 합시다. 네. 좋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 똘스가 우리 당의 전략까지도 아이디어 뱅이 계속 해야겠네. 똘스. 자, MBC 배현진 앵커가 네. 제 입으로 얘기하고 제가 싶어, 얘기하기가 지금까지. 좀 내가 네, 얘기해. 얘기하세요. 아니 보니까 내가 갑자기 얘기하기가 실검에 박종진이 떠 있어요. 뜨끔했죠. 어. 그래서 그래서 요즘 미투 기간이어서 네. 미투 아 그게 아니야. 와 이 배현진 간다 그러니까 방송인 갑자기, 대전. 방송인 대전. 방송인들의 이 경쟁으로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떠서 아 배현진 이거 뭐지 앵커가 불안했었어요. 박표를 상당히 좀 생각한 모양이죠. 송파 쪽으로. 아니 저는 배현진 앵커 굉장히 버거운 상대예요. 네, 열심히 뛰고 있지만 워낙 미모가 출중하시고 네. 인지도가 높고 그래서 네. 굉장히 버거운 상대입니다. 저는 아니 배현진 솔직히 나는 몰랐어요. 더 열심히 요번에 뛰고 알았어요. 있습니다. 근데 네. 인지도가 그렇게 높을까지는 않아요. 근데 인지도가 박종진 앵커보다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배현진이 뜨니까 그때 박종진이 뜬 거 보면 그렇죠. 분명히 저는 근데 확실합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이번에 혜택을 보신 거예요. 아니 그 네. 하늘이 돕는 겁니다. 하늘이. 아니, 예? 저 네이버 검색 뭐 5위인가 3위까지 간 거. 아니 사실은 네, 그거 우리 박종진 감사하죠. 우리 형님이 네. 바른정당의 송파을 지역위원장이라는 걸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많았지. 그런데 이번에 배현진 케이스로 박종진이 거기가 있었네?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을 거거든요. 고맙다는 문자 보냈어요. 전화번호를 몰라요. 네. 배앵커 때문에 박종진은 송파 붙박이, 송파 지킴이가 그냥 돼버린 거예요. 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당 후보.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습니다. 다른 게 고마운 게 아니고요. 네이버 실검에 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박앵커가 인지도가 더 높을 거예요. 아이, 왜냐하면 그럼요. 인지도가 더 높으니까 그럼요. 배가 오니까 박 이름이 같이 오는 거지. 그럼요. 더 낮으면 아예 올라오지도 않아 실검에. 삐지지 마시고. 예. 아니 뭐 저는 배현진 앵커
왜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 새내기끼리 싸우면 뭔가 신선하고 화제도 될 것 같고 선거가 막 짜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제 막 정치 막 9단 10단들이 같이 붙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제가 있어요. 예측 네. 이번에 송파울 보궐선거에서 네. 박이 이겨서 네. 한국당을 무너뜨리는 네.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왜? 네. 바른미래당으로 당선이 된다. 네. 서울에서 이걸 보여주면 네. 수도권에 한국당이 우르르 무너져요. 네. 그렇잖아요. 와서 살아야 돼요. 그것도 지금 송파가 자한당의 지금 좀 자기네 본거지라고 완전 생각하는데 본거지고 아니에요. 조직이 그렇죠. 아주 셉니다. 원래 한국당 본거지잖아요. 네, 아주 거기서 셉니다. 바른미래당을 주민들이 선택했다. 이건 굉장히 큰 큰 상징이 거죠. 되죠. 굉장히 큰 상징. 근데 똑같은 지역이 기적입니다. 내 옆 지역구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해운대. 해운대 을. 맞아. 그렇죠. 기적의 아니 해운대 을에서조차 바른미래당이 당선되면 난리 나. 불경이 그냥 넘어옵니다. 근데 이해성 수석 이야기가 그래도 언론에는 나오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네. 하여튼 뭐 아무튼.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아까 말했듯이 바른미래당 한석은 다른 데 10석하고 비교가 되니까 정말 꼭 열심히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송파, 말로만 송파와- 동지라고 하지 마시고 송파와 해운대 을, 도와주세요. 송파와 해운대 을. 네, 송파와 해운대의 연대를 네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그러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목이 아침 새벽부터 메이시네. 조기 축구에 다녀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주제 넘어가시죠. 예. 자 그럼 우리 장진영 최고도 이번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 장최고. 네. 어디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자체 선거예요. 놀면 뭐 합니까? 연불을 왜요 이제? 네. 지금 나가면은 연불 외는 게 낫죠. 저는 진짜로 지금 마음에 중압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진심입니다. 예, 제가 책임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하고 있고 이제 미투 얘기를 좀 이따 우리가 하겠지만요. 미투 이 혁명이라고 저는 지금 말하고 싶은데요. 예, 혁명이에요. 미투 혁명을 보면서 더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투가 저는 이게 지금 남녀 간의 성적인 성의식이 잘못된 성의식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에는 잘못된 권력 의식, 권위 의식, 권위주의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보니까 386 그룹인가? 형님 386이에요? 맞죠. 네, 다 86 똑같습니다. 그룹이에요? 네.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이제 포스트 86이에요. 90년대 학번에 70년대생.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86 선배들이 민주화를 이루어냈잖아요. 그런데 정작 스스로에 대해서는 민주화가 잘 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곳곳 장면에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게 이제 남녀 간의 문제가 되면 이렇게 미투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른 측면으로 들어가면 갑질 같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뭐 그 386 출신의 지역위원장이 술 먹고 경찰한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랬잖아요. 그죠? 그게 어느 지역이죠? 동작을에 동작을에 서동준 씨가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기사가 나온 얘기입니다. 네. 언론에 나왔죠. 근데 그 옛날 김현 대변인도 세월호 맞아요. 사건에서 맞아요. 술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죠. 대리기사한테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이제 함부로 뭐 했죠. 무죄가 났지만 어쨌든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86그룹 선배들의 그런 권위주의 이게 문제되는 면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86그룹 정치권에서 86그룹 이후에 포스트 86들이 진입을 못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300명 정치인 중에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7살인데 네. 저 또래나 저 밑에 40대, 30대, 40대 정치인이 5%밖에 안 돼요.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스트리아 총리 31살짜리가 하고 있고 그런 기준에 의하면 저는 이제 원로예요, 원로. 그런데 아직 진입조차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86그룹 선배들이 고여 있었는데 그물이 지금 상당 부분 썩었다. 이게 미투로 지금 터져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 자연스럽게 미투 이야기.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는 그 책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포스트 86의 맨 앞 세대인데요.
제 입장에서 뭔가 이것을 세대 교체로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대 교체로. 그래서 본인 어디 나갔냐고 묻는데 뭐 방향을 그래서- 뭐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할 생각을 하고 겁니까? 근데 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치고 뭘 했으면 무조건 좋겠어요? 지자체 나가든가 이번에 뭐. 동대문을 보고 민병도 의원 근데 이제 그건 야, 좀 나 충격 받았어. 민병도 의원 그거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제 네. 고민을 좀 같이 빨리 해주세요. 얘기할게요. 제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12 종작 고민을 해주세요. 고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투를 세대 혁명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네. 동감하고 실제로 이제 저는 그 86그룹의 중심부에 있었던 핵심이죠. 사람이고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 개인 성찰을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고 또 왜 이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 근데 아무튼 이번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86그룹도 너무 낡았다. 이미 낡았다. 이미 낡았죠. 이미 낡았다. 이미 낡았죠.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심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물론 뭐 한두 명이 이게 공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어떻게 공작을 하고 기획을 합니까? 이건 말 그대로 자발적인 여성 인권 혁명이죠. 네. 그 여성 인권 혁명의 혁명 대상이 86그룹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작을 하려면은 여당이 공작해서 야당을 박살내는 게 공작이지. 무슨 뭐 여당이 야당 그렇죠. 여당이 여당 지금 이게 좀 공작이라고 국정원이 얘기할 좀 야당인가? 애매해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공작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 홍 트럼프 선생께서 또 여당 안에 임종석 파가 또 그러니까 이너서클 파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친문과 친노가 지금 세력 경쟁을 한다. 예. 구친노 안희정을 필두로 하는 구친노 새롭게 형성된 친문 임종석을 필두로 한. 네. 그래서 친문이 친노를 치는 거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좌우도 똑같이 낡은 거예요. 한심해요 정말. 그 김지은 씨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작에 그러면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어떻게 그렇게 게 만들 수가 있어요? 김어준이 왼쪽에서 공작을 이야기하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홍 트럼프가 또 공작.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그러니까요. 거죠.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요. 이 그놈이 고인 그놈이에요. 물이에요. 그놈이 그놈. 그 민병도 의원이 그만둔 거 이번에 노래방에서 그 피해자 얘기하면은 이제 키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키스하고 뭐 키스했겠죠. 키스를 하고 근데 집에 왔는데 지퍼가 내려졌다는 거 그냥. 그러니까 키스하면서 지퍼는 내렸나 봐요. 아니면 본인이 모르고 내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남이 내렸다라고 생각하겠지. 요게 이제 팩트인데, 그죠? 그렇죠. 저 의원직 과감히 던져버렸어요. 던졌죠. 그 던졌다는 거에 더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원직 던질 일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민병도 의원의 평소의 철학이나 스타일 이런 건 솔직히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나름 합리적이고 토론을 해보면 신사예요. 네, 훌륭한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그 보통 의원직을 던진다는 것은 그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 여성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근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본인이.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피해자가 근데 이제 있다면 그게 행동으로 인정한 거지. 일반적이긴 한데 저는 민병도 의원은 그 일반론에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걸 다투겠다. 국회의원이라는 이 자기 보호막을 벗어버리고 진실을 밝히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그게 그분에 대한 그분이 용기잖아요. 저 의원직 사퇴 결정됐습니까? 아니, 의장이 결정은 도장 안 찍었습니까? 사퇴하면 저 또 국회의장이 수리해야 되는데 의장이 아직 수리 안 했습니까? 지도부가 말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말리고 있으니까 사퇴서도 안 냈대요 아직.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어디 가고 싶냐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했으면 좋겠냐고 한번.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선배들이 좀 내가 볼 얘기해야죠. 때는 가기에 적당한 데가 없어요. 그건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야. 항상 동대문 이번에 비었는데. 시가 있고 또 딱 있잖아. 우리 손자 봉법에 보면 시하고 지리하고 다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조화가 안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동작구청장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요. 네. 그 나경원 의원이 네, 서울시장 가능성이 아직은 있어요. 네 있죠. 그죠? 살아 있어요 아직. 네. 절대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본인이 뭐 안 나가겠다고 접지도 않았어요 아직.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가능성이 아직은 조금은 있다. 아, 어? 보궐선거. 제가 바람만 말씀드릴게요. 피우고 예, 없습니다. 네, 거의. 바람만 피우고 안 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네, 거의 알았어요. 없다고 보시면 그러면 되고. 다른 걸 해야죠. 네. 다른 거를. 네. 동작구청장? 아, 보궐선거를 지금 기대하셨구나. 아, 우리 지역에. 동작구청장으로 우리 지역에. 하시는 게 빨리 일단 동작구청장을 1번으로 하는 게 나아요. 아 그건 본인이 정말 헌신하는 거죠. 네. 만약 그런 내가 결단을 동작구청장 하시면 나가겠다면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보궐이 생기면 거의 보궐 나가겠다. 그게 2번이에요. 네. 아니 근데 그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청장에 도전을 하고 하다가 보궐이 생기면 그러면 안 벌써 되죠. 유턴이 안 돼요. 되죠. 구청장은 다 버리는 해야 거예요. 되고. 근데 이제 그래서 구청장이 굉장히 그러면 나경원 의원하고 만나보세요. 혹시 서울시장 나갈 생각이 있는지 해서 정확히 묻고 네, 나경원 의원이 또 화끈하세요. 그런 거.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그냥. 아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랑 사이는 어떻게 나쁘신가요, 나경원 의원이? 매우 안 좋은가요? 좋죠. 매우 안 좋죠. 별로 안 좋은 어느 정도였냐면 지난번 대선 때 나경원 의원이 우리 지역에서 이제 다들 홍준표 그 2번 네네. 홍준표 이 잠바 입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걸 안 입고 다녔어요. 나경원 의원이 이게 빨간 옷만 입고 다녔어요. 나 의원이 지금 한국당 안에 바른미래당 지부를 만들었어요. 네. 뭐라고요? 바른미래당 지부를 모임을 네. 왜 지부냐 제가 그분은 말씀드리냐면 바른정당에 온 적은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네. 잘해보자는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모임을 의원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미래야. 아 그래요? 보수의 미래. 보수의 미래. 보수의 미래. 그 미래자 들어갔다고 우리 뭐 바른미래 저기가 이 만들어졌다. 정치 단어에는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원래 우리한테- 나경원 의원이 그때 바른정당으로 넘어왔으면 한 70명까지 넘어올 수 있었는데, 그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네. 그 보수의 미래의 과반수가 친박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도 참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참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No, thank you. 지금도 저는 자한당에서 저한테 엄청난 막 제안이 옵니다. 한국당에서. 네, 한국당에서.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제 제발 더 이상 이러지 마시라고. 더 이상 안 오잖아요. 왜 그러세요? 알았어요. 배현진으로 결정됐는데. 아니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와요. 예. 저는 협박이? 바른미래당에 협박이? 협박도 오고 예.